네. 그 이번에 촬영은 어떤 주제로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뭐를 좀 해야 되는지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제 생각한 건데 이번에 좀 새로운 컨텐츠로 좀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구독자 있어요? 많은 보건 의료인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좀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인터뷰를 잡아서 새로운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 좀 뭐 인터뷰를 딸 만한 후배들이 좀 있을까요? 그건 있죠. 저를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엄청 많은데? 한번 연락해 볼까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 킥볼스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 자, 안녕하세요. 김용의 널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하신 분과 인터뷰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2015년부터 시행이 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 사업을 알고 계시는지요? 벌써 시행이 된 지 4년이 됐고요. 중간 평가 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과의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간호대학 졸업하고 네. 이제 졸업하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NRC 한 3년 좀 못 되게 있다가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에서 10년 이상 이제 경력을 쌓고 수술실에서. 그게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네. 또 육아도 결리고 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최근 한 4년 5년 정도는 보건소 이제 사실 기간제 간호사로 네. 뭐 산모 도우미 사업, 난임 지원 사업 또 이제 대사증후군센터에서 2년 정도 있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작동 한 20개월 했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 찻동 서비스를 모르는 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찻동 서비스가 뭔지 간략하게 개념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경험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혹시 이게 또 너무 그 이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또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찻동하면은 이렇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이제 알고 계신 할 거예요, 네. 교수님 그렇죠? 네네. 네. 일단 옛날 동주민센터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문턱을 넘어서 와야 되는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곳이었잖아요. 근데 찻동 찾아가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입장에서 찻동으로 줄여서 이제 그 찻동 사업에 방문간호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기존 통합 방문간호, 뭐 마침내 시작했던 통합 방문간호 사업에서 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 65세 도래자, 70세 도래자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찾아가면서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주민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방문하는 사업이고요. 조금 다르다는 것은 그거하고 저희가 연초되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소그룹 활동도 직접 저희가 다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4주 프로그램을 소그룹을 했는데 워낙 어르신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매년 저희 동에 그 경로동에 와달라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그게 좀 차별화됐던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여기서 도래자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네. 도래자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노인구가 워낙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5세가 되시는 해, 그 해에 그분을 도래 이제 했다. 그래서 60세 도래자, 70세 도래자 이렇게 두 부류를 제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문 간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실 수 있는지 혹시 우리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바로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반드시 간호사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방문 간호는 네네. 기존의 방문 간호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왜냐하면 전문적인 정말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임상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다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히 이제 도래자 같은 경우는 그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떤 건강 문제를 발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더 다양한 지식과 이렇게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반드시 간호사가 해야 되는 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그 임상 경험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학교를 졸업해서는 가기는 좀 무리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시는 거죠. 물이 이제 제 경험으로는 네네네.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임상 경험이 있어서 오면 훨씬 더 좋겠다. 근데 임상 경험이 본인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 봐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있으시면서 정말 많은 대상자들 좀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으신 대상자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런 한 2 케이스 정도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질문을 받으니까 네. 그냥 그분을 제가 말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을 것 아, 생각이 진짜요? 드는데 저한테는 천사 같은 분이셨고 이분이 88세인데 제가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심막동기를 달고 있었고 약간 할머니인데 덕고 어르신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치매 경도인지 장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치매라 생각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경도인지 장애여가지고 등급을 처음에 못 받아가지고 혼자 생활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그런 치매 진단 때 맨날 쌀이 없다고 동에 오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쌀이 맨날 가는데도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찾아가서 이제 페이스를 이제 제가 관리를 하게 되는 분인데. 아무튼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분이 이제 그런 치매 관리를 그 검사를 하고 진행하는 도중에 이분이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제가 안 보인대요. 앞에 있는데도. 근데 이제 몰랐죠. 그랬더니 이분이 백내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명 직전이었어요. 근데 심박동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폰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분이 아무 보호자 연락도 안 되고 단절된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심박동이 하기 때문에 개인병원에서 안 되고 세브란스를 갔는데 검사 다 날짜 잡아놨는데 어떻게 이제 저희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나타나신 거 검사일에 정말 중요한 검사에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 기억에 작년 5월쯤인가 서울대학병원의 무료진료 사업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요. 이렇게 이런 케이스인데 좀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선정이 됐어요. 무료 사업에.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어째서 저랑 이제 복지 플랜을 함께 가서 검사부터 다 이렇게 진행하고 보호자가 없는데 수술을 하려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좀 거기나 옆에서는 네가 책임질래 막 이러는데 극적으로 2주 전에 보호자 연락이 됐어요. 정말 보호자가 있긴 있었는데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아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본인의 자식이 아니고 제구하러 갔다가 본인 자식이 아닌데 남편 죽고 뭐 홀로 다 키우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이인지 아무튼 연락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 며느리랑 할머니가 사이가 좋았나 봐요 옛날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됐대요. 할머니가 그냥 걱정이 됐대요. 근데 그날 수술 동의서를 쓰는 날이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오전에 병원 가기 전에 그걸 만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날도 부작용을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술 못하고 나올 수 있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교수님 제가 저 보호자 아닌 거 아시죠? 그랬는데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전신 마취 양쪽을 다 했어요. 그냥 한쪽만 원래 해야 되는데 오늘 한태가 그러니까 무리하지만 전신 마취 한꺼번에 다 하자 해가지고 수술을 맞춰서 너무 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절대 요양원을 가실 분이 아니에요. 죽어도 안 갔는데 눈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냥 혼자 사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눈 치료하고 해서 요양병원 들렀다가 요양원을 아주 잘 모셔드렸는데 또 너무나 좋은 요양원에 이제 가시게 돼가지고 며느리 근처로 해서 그분은 너무 저도 감사하고 그분도 저한테 늘 감사한데 제가 평생 못 잊을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본인 돈 뭐 몇천 이런 거는 본인이 내잖아요. 근데 정말 본인 돈 다른 거는 안 드리고 100% 무료 진료 사업으로 저는 이제 간호사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간호사 생각을 해요. 사실은 좀 위험 부담도 있고 했지만 정말 89세 누가 왜 그런 사람을 수술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는 정말 가다 넘어지시고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막 이러시는데 반찬도 뭐 찌우시는 걸 못 보니까
옆에 사람 근데 이렇게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가 그냥 봤을 때는 그분이 눈이 나빠가 생각도 못해. 왜? 늘 가던 길은 가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길은 가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근데 의사가 깜짝 놀더라고요. 이렇게 상태까지 왜 놔뒀냐는데 아무도 몰라서 그냥 간호사여서 이제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 사례 관리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정말 감사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럼 또 한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는 이제 그 찻동으로 만난 케이스라고 네. 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네. 이분은 70세 도래자 부부였는데 네. 부인분을 이제 남편을 먼저 만나고 다음 날 이제 부인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을 바로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네. 제가 약속하고 갔는데도 근데 혈당을 체크하니까 거의 제 기억에 한 300 나왔던 것 같아요. 200 후반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셔야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될 건데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청기를 하고 있었고 또 눈도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로는 잘 안 되는데 이분이 제 동 근처에서 네. 수선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들려서 이제 네.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렸어요. 네, 혈당 네, 네. 체크를 수첩에 적어드리고 계속 높다는 걸 인지해도 병원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뭐 난 괜찮다. 그리고 사는 게 바쁘니까 병원 갈 시간도 없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계속 수치가 나오고 이제 네. 보여드리는데 그 한 3번째, 4번째 갔을 때 누가 옆에 당뇨 환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더 높아버린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된다, 가셔야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설득해서 병원 가시고 바로 진단 받았죠. 당뇨 진단 받고 약 먹고 이제 조절하시면서 분이 되게 고마워하시죠. 정말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또 포기하고 자기는 병원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설득해서 가겠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근데 이게 찻동의 또 매력일 수도 있죠.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하도 바쁘신 시간을 제가 뺏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돼서 하여튼 이런 인터뷰에 너무 고맙게 응해 주셔서 근데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한번 더 거는 저는 얘기해 이제 방문간호의 매력이 네. 그러니까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어르신들의 변화가 조금씩 보여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변화가 행복이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지만 맞습니다. 그게 정말 행복감을 주는 시간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병원에 근무하는 거 이상의 기쁨이 있을 것 어쩌면 같아요. 더하다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분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찾아내는 거니까 맞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행복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간호사들도 이제 지역사회로 빠져나와서 그런 행복을 좀 느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나라도 네. 좀 변화해서 정말 네네. 미국처럼 지금 방문관에서 역할이 정말 더 이렇게 굳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의 제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제도라고 할지라도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귀한 이 인터뷰 자료를 참조하셔서 부디 찻동의 밝은 미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영희의 널스토리였습니다.